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로나19 속 장애인 취업과 직업 유지를 위한 지원 부분을 말씀드릴 시립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업지원부 고용지원팀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아마 장애인분들의 직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직으로 인하여 당장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공유회를 통해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업체 중에서 10년 전에 저희를 통해서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고 그 네 분의 장애인분을 지금까지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분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 보았지만 이젠 한계에 달한 것 같다.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안타깝지만 장애인 고용 유지를 할 수 없겠다. 버티기가 쉽지 않다. 저희는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 때서부터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 사업체들이 장애인 고용을 특히 그 조금 더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사업체들에서 장애인 고용을 줄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약간 방심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에 접어든 이번 8월 달서부터 갑작스럽게 사업체들이 그 장애인 고용이 좀 기속하기 어렵다는 말씀들을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저희 기관과 저희 지역만의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 조금 더 객관적으로 다른 쪽에서 조사된 자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0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301개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및 임금에 대한 영향조사한 부분이 있어 한번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매출 영향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부분이 40.9%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그러니까 만약에 지속되었을 때 하반기에 영향이 있을 거로 말씀 주신 부분은 심각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부분이 51.8%로 상반기보다 더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채용 부분을 물어본 질문에는 채용을 포기하거나 연기했다는 답변이 50%로 전체의 절반 수준에 이렇습니다. 고용 및 임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저희 고용지원팀에서는 코로나 예방 지원, 이용자 및 사업체 지원, 미래를 위한 준비 부분으로 그 세 가지 꼭지로 해서 코로나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업체 방문 코로나19 예방 교육 실시 부분입니다. 사업체 협조를 얻어서 업무 시간 중에 취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참지 마요 프로젝트의 쉬운 글로 된 코로나19 교재를 활용하여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마스크 착용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손을 자주 씻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 부분이 좀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이 교육을 통해서 왜 손을 씻으셔야 되는지, 왜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이용자분들께서 본인 몸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좀 많은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장 지원과 이용자 상담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스크를 턱에 착용하신다거나 코를 덮지 않으시는 부분들이 가끔 있으셨고, 그리고 손을 업체에 출근하셔서 한 번도 씻지 않으셨던 경우도 있었고 너무 밀집하여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조금 약간 잔소리다 싶을 정도로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출근 시, 퇴근 시, 휴게 시간이라는 세 타임,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은 규칙적으로 손을 씻으실 수 있게 업체와 협력하여서 이 시간은 손 씻기 시간이라는 부분을 정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에도 공간 확보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 잘 받아들여 주신 부분인데, 좀 밀집하여 작업을 하시는 사업체들은 테이핑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좀 근무하실 수 있도록 말씀 주셨고, 그러한 공간이 만약에 확보 좀 어려운 사업체 같은 경우는 격일제 근무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하여 주셨습니다. 이용자 및 사업체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도 이용자분을 살피고 정보 제공을 강화하였습니다. 화상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근무 환경을 살폈는데요. 특히 중점을 두고 살핀 부분은 혹시 근무 시간이 단축되거나 경영 악화로 인한 퇴사 등이 있으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무 시간 단축에 대한 부분은 특히 요식업체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8시간 이하도 근무하시는 경우도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현장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다녀왔고요. 사실 저희도 현장 지원을 실시하면서 혹시나 저희가 코로나19의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을 좀 축소하여 실시도 하였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방문 드리는 걸 원하거나 저희가 방문하여서 좋은 결과가 있는 사업체들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 지원을 꼭 방문하여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편물과 문자를 통해서 가정 내 건강한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는 권리누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용자 및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교육을 원래는 집체로 실시하였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우편물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원하셨던 교육 자료들을 발송드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코로나 예방, 아까 말씀드렸던 참지 마요 프로젝트라던가 서울시 재난긴급 지원비 지원, 그리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선거 참여 방법, 건강한 출퇴근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 내에서 혹시나 격리되어 있으실 때 이용자분이 본인이 혼자가 아니시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선생님들께서 많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사업체 지원을 위한 정보 수집 부분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업체의 지원을 위한 그 지원을 실시하였는데요. 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사업체 지원을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6월에 노무사에게 사업체 및 이용자 지원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체가 폐업하였을 때, 그리고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을 때, 무급 휴무가 발생하였을 때, 아니면 사업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제도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같은 부분들을 정보를 수집하였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사업체가 폐업을 앞두거나 아니면은 근로자를 줄이는 거를 그 염두에 두고 있었을 때는 이미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셨고 적용을 해보셨는데 안 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거였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좀 수집하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재훈련 및 재취업 강화 부분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 고용지원팀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 방법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체 경영 악화로 근무 시간이 단축되거나 퇴사하셨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그 직종 자체, 요식업이라든가 관광업 같이 직종 자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근무 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였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그 업체가 경영이 다시 개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용자분의 욕구를 여쭤보고 본인들의 욕구에 따라서 다른 조금 더 코로나19 시기에 튼튼한 사업체 부분으로 그 취업 발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본인 미래 준비를 위한 훈련을 하거나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는 부분이 조금 더 저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총 5분 정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퇴사하셨고 대부분 본인 욕구에 맞는 사업체에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요식업을 희망하는 이용자분들 대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종을 알선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 저희의 또 고민 중에 하나가 이용자의 욕구를 지금까지는 거의 100%에 가깝게 반영하여 취업 발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안정성, 그 회사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사업체 개발 부분인데요.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는 직무 개발을 위해서 인사쟁이 카페 등의 직무 제안을 실시하였습니다. 혹시 글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재택고용이라던가 방역 전문가 같은 조금 이런 직종 등에 대한 저희가 제안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서 재택근무 사업체가 두 군데 정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인사쟁이 카페에 여러 홍보글이 올라옴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홍보글을 올리기가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공공영역, 엔터테인먼트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는 사업체 위주로 좀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중으로 IT 업체는 4군데 정도 개발이 되었고, 공공영역은 여러 일자리 사업 쪽에서 일자리가 개발되었고, 엔터테인먼트 쪽 2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들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아까 그 5분의 고용 악화로 인해서 퇴사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우편물을 통해서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직무 제한을 통한 홍보글 게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이러한 사업체 개발을 통해서 장애인 채용 직무를 변화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하지만 이런 사업체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강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들에서 사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어려움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 지역에 있는 여러 유관기관들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았고요. 서로 간의 자원 공유를 통해서 서로 연대를 강화하여 조금 더 이용자분들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동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강동 커리어프로센터와 연계하여서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함께 협력하여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화에 따른 고민 부분, 저희 고용지원팀의 고민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내년 하반기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출 악화로 인한 내수 악화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이 시작일 수 있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답은 지역사회는 여러 기관과 연대하여서 서로 간의 자원을 합치하고 공유하여서 이러한 공유 자원을 통해서 여러 새로운 사업체를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체 개발을 통해서 아예 사업 방향 자체를 변화시키는 부분이 저희의 지금 그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답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대면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고용지원팀의 현장 지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취업 후 적응 지원에서 가장 주요한 서비스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중에 현장 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소규모로 발생하고 있어서 다른 업체로 전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한 번에 대량으로 실업이 발생할 경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와 함께 재택고용으로 해서 전체 한 40인 정도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체에서 얼마 전에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 7분을 한 번에 퇴사가 아마 권고사직을 하여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 역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고령 발달장애인 경우 특히 더 취약하실 수 있는데 이런 이용자분들을 위한 지원은 어떠한 지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경영이 악화되면은 직무 능력적인 부분에서 취약성이 있는 분들이 더 가장 우선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으실 때 있어서도 역시 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떠한 지원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고민하고 있고 어떠한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은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발표는 거주시설로 찾아가는 순우젤레를 주제로 자기주도 지원부 김상희, 김지은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부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